부족한 언어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를 이제 써줬죠. 안녕하세요, 주니어 라운드입니다. 오늘 저희 벌써 세 번째 티챗 시간인데요. 오늘은 미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메이크업 아티스트 박성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성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구독자 여러분께 자기소개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박성희입니다. 저는 뉴욕에서 11년 차 지금 프리랜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고요. 한국에서 12년의 경력을 가지고 지금 23년 차 제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와, 23년이면 거의 인간극장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섭외 왔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인간극장까지는 아니고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1997년부터 메이크업을 하셨다고. 네. 그러면은 정확한 나이는 제 언니라고 부르면서 나이는 모르지만 거의 인생의 반을 메이크업에 쓰신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오피셜리 71년생이거든요. 오,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동안이고 반을 썼으니 에이시안 파워. 그러니까 맞죠. 제 인생의 거의 반이죠. 진짜네요? 예, 한국에서는 51살이니까. 와, 감회가 어떠세요? 그렇게? 저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그런데 저는 진짜 제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해서 지금까지 25년을 했고 그걸로 만족한 저 나름대로 만족하고 그리고 제가 원하는 그런 작업들 할 수 있어서 전 되게 행복한 사람 같아요. 행복해 보이시고 행복하게 일하시는 게 되게 표가 나세요. 왜냐면 그 촬영을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 만나고 작업을 하다 보면 나의 그런 나의 아트의 세계, 그런 메이크업 세계를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런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행복하죠. 왜냐면 작업하는 사람은 작업할 때 행복하잖아요. 그렇게 자기 아트를 하기까지도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직업상 클라이언트들이 원하는 걸 맞춰야 되는 면도 많고 처음부터 내 걸 다 이렇게 표현해내고 그런 스피크아웃 할 수 있는 보이스도 처음부터 낼 수 없기도 하잖아요. 예전에 제가 메이크업을 이제 막 시작했을 때 그 어떤 촬영들이 이제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그때 나의 실수들이 떠올라요. 그럼 뭔지 알아요? 그 메이크업을 하면서 이제 클라이언트하고 포토 작가랑 같이 메이크업 하는데 그게 룩북 촬영이었거든요. 근데 그 작가님이 저랑 이제 에디토리얼 촬영을 하면서 좋으셔가지고 룩북 촬영에 저를 이제 넣어주신 거예요. 그럴 때 너무 기분 좋아요. 좋죠. 해주고 소개해줘서.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제 메이크업에 너무 도취돼 있어서 그러니까 에디토리얼하고 그다음에 룩북하고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커머셜과 하이 패션. 맞아요. 그래서 그 룩을 잘 보이게 할 수 있는 그 메이크업을 해줬어야 돼요.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걸. 그런데 저는 그게 너무 밋밋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원하는 메이크업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포토그래퍼 그 작가님이 되게 난처하셨었는데 저는 그 상황을 되게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게 저의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여가지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미성숙한 나의 자세였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왜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그들과 같이 작업할 때 그 촬영장에 있는지에 대한 자세를 알게 된 거예요. 이제는. 근데 그때는 나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내가 좋아하는 메이크업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왔던 거고 그들이 클라이언트 원하는 건 저건 촌스러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내가 너무 덜 익은 성숙되지 못한 나의 마인드, 작업 마인드를 가지고 그들에게 피해를 줬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미안했던 그 순간들이 왜 내가 그 작업이 기억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나의 그 미성숙한 모습
이제는 하면 너무 잘해드릴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워낙 아티스트가 한 세트에 많잖아요. 포토그래퍼,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 모델 다 다른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걸 맞추기도 어렵고 항상 세트에 가면 그걸 잘 맞추는 역할이 좀 포토그래퍼인 것 같아요. 아트 디렉터나 좀 운이 좋은 경우에 그분들이 잘 리드를 했을 때 이게 잘 맞아지는 경우도 있고 저도 근데 얘기하시는데 그런 실수를 했던 게 생각이 나요. 좀 그분들이 원하는 게 있는데 단순히 내 취향과 안 맞는다고 해서 다 이렇게 어떤 촬영에서는 100% 아니 150% 하지만 어떤 촬영에서는 그걸 다 못했던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배우는 거하고 그 순간이 떠올랐다는 거는 내가 이제 이걸 이해하고 내가 예전에 실수를 했던 거를 기억 속에 꺼낸 거잖아요. 난 정말 사람 이름이고 어제 한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떠올랐다는 거는 아마도 무의식 중에 내 마음속에 그게 뭔가 잘못되었어. 그걸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떠올랐고 나의 그런 부분을 이제는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판단할 만큼 내가 성숙된 것 같고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는 내 모습도 참 보기 좋고 그리고 내가 메이크업 아티스트로서 현장에 있어야 되는 존재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되면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메이크업 세계가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바쁘시겠습니다. 요즘 시즌이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웨딩 시즌. 그래서 저가 이제 웨딩 메이크업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메이크업 세계가 특별한 경조사 때, 그러니까 경사, 그러니까 메이크업, 웨딩 메이크업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돌잔치, 아니 뭔가 이렇게 사진 찍을 때 그런 걸 생각하시니까. 그런데 저희는 다양한 분야 있죠. 여기만 와더라도 브로드웨이의 그런 쪽에 메이크업도 있고, TV 그런 메이크업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뮤직 쪽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처럼 패션 이제 쇼라든가 아니면은 그 화보라든가 아니면은 광고라든가 그렇게 뭐 잡지 안에 있는 그런 메이크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 직업을 그렇게 잘 다양하게 있다는 걸 모르시니까 저렇게 처음에는 메이크업 아티스트인데 하면 연예인하고 웨딩 쪽을 많이 이제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연예인 많이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이제 연예인 쪽에 관심 있는 분이고 평상시 이제 저는 이런 일을 합니다 하시면 그런 것도 있어요. 되게 재밌으시겠어요. 막 이렇게 여쭤보세요. 그러면 예 맞아요. 난 너무 좋아요. 막 그래서 너무 재밌는 직업이죠. 항상 다른 사람들과 다른 프로젝트를 하고. 그러게요. 그 그림을 이제 모델에게 그리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는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만약에 내일 잡이 있으세요. 근데 이 잡이 지금 막 너무 설레, 너무 신나. 그럼 이게 무슨 잡일 것 같아요? 저는 저의 크리에이티비티를 보여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주로 화보 에디토리얼 작업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는 캠페인도 좀 했고, 그다음에 우리들이 보통 뭐 백화점이나 아니면은 어디 길거리에 붙어 있는 그런 그 브랜드 그런 굵직한 거 많이 하셨잖아요.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그렇게 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저희가 사진으로 이렇게 착착착착 넣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되게 활발하게 활동했을 때가 2017년, 16년 때 많이 했었는데 노나카란이랑 그 DKNY 그다음에 스포츠막스 제가 저희 되게 기분 좋게 너무 기쁘게 촬영했던 큰 작업들이 있었고요. 캠페인으로. 그다음에 룩북은 정말 많이 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룩북은 파리에서 파리에서 루이비통 루이비통을 그 룩북을 촬영을 했는데 제가 팬 맥그레스랑 일을 했잖아요. 그 팀으로. 그래서 팬 맥그레스 같은 경우는 자기 팀에게 가서 이렇게 일을 하게끔 해주는데 루이비통 쇼를 저희가 하거든요. 그때 팀 팬 맥그레스가 이제 루이비통 쇼를 하는데 그 루이비통 같은 경우는 룩북도 찍거든요. 미리 이제 그 전에 찍어요.
근데 저는 그때 유리겐탈러라고 아시죠? 포토그래퍼랑. 같이 작업하셨어요? 그때 제가 유리겐탈러가 포토그래퍼고 소름끼쳐. 제가 그 룩북을 촬영을 했거든요. 그때 처음 그 작가랑 같이 작업을 했었어요. 그게 제 이름은 안 나가죠. 왜냐면 팬 맥그레스 크레딧으로 나가는데 저에게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네, 저는 근데 그렇게 이제 촬영을 저한테 키로 주셨으니까 이제 펫이 줬으니까 그때가 저의 되게 기억에 남고 또 마크 제이콥스에서 니콜라스 게스케르로 넘어가는 그 시즌에 이게 니콜라스 게스케르가 루이비통 디자이너로 데뷔하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같이 팬 맥그레스 팀으로 있었으니까 그때 제가 니콜라스 게스케르 메이크업을 해줬어요. 또 왜냐면 그때 그 쇼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펫이 성희 네가 니콜라스 왜냐면 인터뷰도 하고 그러잖아요. 데뷔니까 네. 그때 네가 메이크업을 하고 같이 있어라. 그래가지고 니콜라스 따라다니면서 제가 메이크업 해주고 그때 인터뷰할 때랑 있었고 그리고 그 룩북도 저한테 이제 하게 해줬죠. 그래서 제가 그때 유르겐 텔러랑 같이 그 룩북을 촬영했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팬 맥그레스 크레딧 언더 크레딧으로 나가고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뭐가 있었냐면 그 루이비통 쇼가 끝나고 프런트 로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촬영을 또 했어요. 뭐였냐면 그냥 촬영하는 거예요. 왜냐면 루이비통 그러니까 니콜라스 게스케르가 왔으니까 그 데뷔북을 이제 찍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런 촬영들을 하는 건데 그때 좀 프론트 패밀리 셀럽들 그 프런트 로에 있던 그 사람들 다 와가지고 촬영을 하는데 패트릭 두마실레가 촬영을 하는 거였고 제가 그때 저한테 이제 펫이 나한테 성희디가 가서 이렇게 네가 맡아서 해라 해가지고 저 밑으로 이제 아티스트들 몇 명을 더 우리 팀 중에 주셔가지고 굉장히 신임하셨나 보다. 그분한테도 중요한 클라이언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델들이랑 셀럽들 그때 판빙빙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판빙빙이 그때 보그 차이나 커버로 이제 그게 이제 나갔죠. 잊을 수가 없어요, 진짜. 그리고 그 팀으로 있으면서 정말 많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 지방시 할 때 같이 그 팀도 같이 하면서 비디오 작업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쇼는 물론 매일 다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기억에 많이 남아요. 제 작업도 있지만 오히려 이렇게 큰 작업, 굵직굵직한 작업들을 팬팀으로 있으면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전 되게 럭키였던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저도 파리나 밀란이나 같이 일하면서 여기도 일하면서 느끼는 건데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들의 컨셉을 이해하고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모국어가 영어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그분들의 모국어가 영어가 아닐 수도 있고 언어를 넘어서 뭔가 그런 걸 다 가능케 하고 더 유연하게 하는 그런 자기만의 좀 강점이랄까요? 그런 팁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되게 살면서 운이라는 것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시기적인 운 맞아요. 그리고 타이밍. 그 시기가 되게 중요한데 그 제가 한국에서 12년 동안 메이크업을 하면서 또 나름대로 가졌던 익스피리언스가 있잖아요. 경험들 그런 경험들이 뭐 솔직히 메이크업 스킬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같이 작업하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가 그리고 그들이 저 지금 작가가 어떤 이미지를 원하는가 그런 거에 대한 분석들을 많이 하잖아요. 경험으로 많이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뉴욕에 와서도 언어가 통하지 않지만 그런 경험들이 되게 소중했던 게 이 지금 나한테 이 작가가 아니면 이 지금 스타일리스트가 무슨 작업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어 하는지를 제가 빨리 그걸 깨닫는 그런 걸 굉장히 빨리 제가 뭘 원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런 경험을 또 옛날에 한국에서 있었던 그런 경험 토대로 그러니까 되게 소중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되니까 언어가 좀 부족하더라도 그걸 보강해주고 그 포토그래퍼가 작업이 나왔을 때 이 사람 언더스탠드 하네 내가 뭘 원하는지 아네 하니까 부족한 언어에 불구하고 계속 저를 이제 써줬죠. 그런 면에 저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래서 뉴욕이라는 데가
이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작업이라는 게 언어를 초월한 작업이구나. 그런데 그런 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한계가 이제 있어요. 더 이상에 올라가려면 반드시 언어가 필요한 게 있어. 그쵸. 그 부분에서 넘어서지 않으면 그냥 언어들 레벨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세체에서의 일상적인 대화라던가 공통 관심사 맞아요. 이런 것도 그것도 뭐 일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것도 무시할 수 없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오랫동안 일을 해보니까 알겠어요. 이 클라이언트들은 우리가 이제 주로 말하는 고객이라는 게 저한테 돈을 주는 고객들이잖아요. 그쵸. 그런 고객들은 패션 인더스트리에 있으니까 당연히 패션 브랜드인데 그 사람들은 솔직히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어떤 사람이 오든 상관이 없어요. 그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그 팀이 잘 만들어주면 되니까 디렉션에 따라서 이 작가랑 일을 할 때도 있고 또 디렉션에 따라서 이번에 썼던 포토그래퍼 쓸 때 있지만 다른 포토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런 팀. 그러면 그 팀은 항상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뭐 얼마 전에 제가 마크 제이콥스 작업을 했단 말이죠. 그냥 이커머스이긴 하지만 그러면 그 마크 제이콥스 작업을 했던 그 팀이 다음에 이 사람이 좋으니까 이 아티스트를 좋으니까 또 써야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디렉션에 따라서 이 포토의 팀들이 팍팍 바뀌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내가 지금 이 클라이언트하고 친하게 지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하고 깊은 대화를 하게 되면 이 사람 날 또 써주겠지. 그게 우리 한국에서 좀 통했거든요. 그렇죠. 한국은 거의 사실 그렇게 그러니까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아닌 거예요.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할수 피곤한. 그러니까 나중에 그걸 느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내가 일하기도 좋은 게 언어가 안 되니까 조용히 있잖아요. 어쩜 그게 더 편하다라는. 일만 잘하고. 그렇죠. 왜냐면 필요한 것만 해주고 필요 없는 잡다한 건 안 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포토들도 자기가 원하는 그런 표현을 해줄 수 있는 아티스트를 원하지 너무 말을 많이 하거나 클라이언트가 얘기하는 거 필요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 신경 쓰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운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영어를 잘해야 돼. 그래야만이 미국에 성공할 거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를 난 또 느꼈고 그렇지만 그 어느들 레벨을 뭘 말하냐면 내가 이제 쇼에서 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된다 아니면 어떠한 큰 프로젝트에서 내가 내 보이스를 내야 될 그런 순간이 와요. 그런 경우에 내 영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 yes 할 수만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말하자면 내가 하는 이 일에 대한 범위가 넓어질수록 익스텐드가 되려면 그때는 반드시 영어가 필요한. 그런데 그냥 에디토리얼이나 룩북이나 내가 어느 한 팀의 일원으로 있을 때는 내가 그 언어가 언더스탠드하고 그 다음에 간단한 얘기만 하더라도 가능했어요. 그래서 뭐 유창할 필요는 없지만 어차피 내가 세컨 랭귀지가 영어가 세컨 랭귀지인 건 아니까. 하지만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저 사람이 내 이 랭귀지 때문에 불편해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여기 미국에서 내가 미국을 진출하고 싶다. 뉴욕에서 일하고 싶다. 아니면 런던에서 일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영어에 대한 어느 정도 강박관념은까지는 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살면서 배우는 게 그렇죠. 생활용어 좀 하시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좀 내 이런 세계를 나의 일하는 세계를 넓히고 싶고 다양한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좀 더 영어를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 그런 건 있어요. 근데 이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고 시작을 한 거죠.